네, 반갑습니다. 저는 KINX라는 회사에 나왔고요. 클라우드 비전그룹의 개발자를 담당하고 있는 조병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스택 기반의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간의 그 연동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기술적인 이슈도 있지만 실제 그 온프레미스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멀티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환경에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연동해서 쓰고 있는지 사례 위주로 해서 이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마이크 잘 안 들려요.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저희 KINS에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저희는 자체 IDC를 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력 사업으로는 이제 인터넷 트래픽 상호 교환 서비스인 IX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IX 클라우드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클라우드 허브 그리고 CDN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중에서 IX 클라우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온프레미스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로 연동해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허브 연동 서비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X 클라우드 먼저 빼서 IX 클라우드는 지금 오픈스택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2012년에 그 액세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2011년도에 디아블로 버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분석 작업을 시작했고요. 2012년도에 액세스를 기준으로 처음 상용화를 해서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리즐리, 주노, 그다음에 필로 버전을 이제 거쳐서 최근에 이제 미타카이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오카타하고 파이크 버전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타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에비아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에비아스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게 이제 킬로 때였었는데, 킬로 때는 이제 에비아스가 이제 버전 1.0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지금 에비아스를 좀 이제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H에 대한 이제 점들이 이제 커서 이걸 그대로 이제 상용화하게 해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에비아스 드라이버를 개발해서 상용화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 기반에서는 지금 히트와 셀러미터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피처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함에 있어서 좀 약간 처음에 진지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잘 못 쓰셔서 저희가 이제 UI 타입의 어떤 이렇게 위저드 형태로 해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이라든지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픈스택 외적으로 파이어 서비스라든지 이제 그 인프라 그 리소스들 간의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 그리고 이제 임계시 설정에 대한 그 알람 이런 것들을 그 고객이 이제 니즈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 설명 때 이제 자주 거론되는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과 멀티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MS 애저 등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클라우드 허브 연동에 대한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IDC 센터를 운영한 지 한 20년 이상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한 6년, 7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 이제 그 온프레미스 고객들이 많이 이제 입주해서 쓰고 계시는데,
저희 그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로의 이제 전환을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을 좀 들어보면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온프레미스의 그 인프라 자원이 점점 이제 비대해지고 커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 툴이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자원이 추가되는다든지 뭐 이런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그 현재 온프레미스 고객들은 현재 서비스 중이거든요. 이 서비스 도중에 뭐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이제 전환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인프라 환경을 그대로 두던가 아니면 일부는 이제 축소를 하고 일부는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인프라 측이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의 환경은 이제 장점은 최대한 살리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온프레미스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멀티 클라우드예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당 기업의 이제 사업적인 규모나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 유형 뭐 또는 뭐 필요한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현재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슷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점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먼저 디도스 공격에 약간 위험성을 이제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 시에는 이제 한쪽에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디도스 공격으로 이제 영향을 받더라도 이제 다른 클라우드로 이제 서비스가 유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을 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싱글 클라우드에 비해서 약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의 이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싱글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유 장애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이제 어떻게 속수무책인데 멀티 클라우드로 이제 분산 배치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각 벤더사만의 그 특장점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만의 핵심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뭐 지역적인 이슈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네트워크 속도 그리고 다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 이제 벤더사들의 이제 종속성도 회피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이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온프레미스 기업이 지금 현재 이제 클라우드의 전환을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온프레미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자원관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본인들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마음으로 이 모든 서비스를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의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기타 뭐 보안상의 이유로 이제 전환을 아예 못하는 불가능한 그런 규모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퍼블릭 통신은 이제 프라이빗 통신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온프레미스 고객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자원, 그러니까 아마존, 뭐 MS 애저 통신을 프라이빗 통신을 하려면요, 일단 각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뭐 프라이빗 네트워크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PS의 뭐 클라우드 허브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쉽게 이렇게 신청 절차만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MS 애저사와 이제 네트워크 프로바이더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서비스 신청 절차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 뭐 AWS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빗 서비스가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MS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라우터 서비스, 그리고 이제 우리 IX 클라우드에는 KDX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서비스별로 킨스가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로 지정이 돼서 신청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이제 온프리미스 고객의 경우에 이제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제 서비스를 하고자 하면 자체적으로 회선도 이제 끌어야 되고 AWS하고 별도로 이제 계약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약 절차가 없고 저희를 이제 대행해서 킨스를 통해서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이제 보다 유연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클라우드 커버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타입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저희 쪽에서는 IX 클라우드 KDX로 제공을 하고 있고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로 해서 10G, 1G 그리고 서버 1G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S 애저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 라우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허브를 이용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퍼블릭망을 거치지 않고 프라이빗 통신을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이나 보안상의 이슈로 인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사한 형태의 이제 VPN망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트래픽 전송률도 절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S 같은 경우에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종량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해서 이제 아웃바운드 트래픽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단가가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트래픽 유형이 본인들의 이제 트래픽 유형이 아마존에서 온프레미스 쪽으로 아웃바운드 나가는 트래픽이 많다 할 경우에는 그냥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온프레미스 환경이랑 IX 클라우드 간의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을 하는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성인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IX 클라우드 영역이고요. 저희 오픈스택 기반의 IX 클라우드 영역이고 오른쪽 부분이 온프레미스 구간입니다. 온프레미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그냥 퍼블릭망을 이용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고객이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 이제 프라이빗망을 통해서 신청을 이용을 하시는 형태인데요. 먼저 퍼블릭망을 이용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 IX 클라우드 쪽에 익스터널 라우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커스텀의 라우터까지 퍼블릭망을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상의 이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금 프라이빗 신청을 하게 되시면 저희 밑단에 보시면 메인 컨트롤러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 Q라우터 쪽으로 IX 클라우드의 가상 라우터인데 Q라우터 쪽으로 라우터는 설정을 하고 KDX 쪽에 BGP 세팅을 함으로써 저희 최종적으로는 IX 클라우드의 가상 라우터부터 커스텀의 라우터까지 지금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IX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허브를 통한 아마존이나 애저 간의 어떤 프라이빗 통신을 하는 그림인데요. 아까 그림에서 좀 더 확장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지금 왼쪽이 지금 IX 클라우드 영역이고 오른쪽에 아마존의 네트워크 환경과 혹은 MS 애저의 환경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차이점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그 다음에 애저 같은 경우 익스프레스 라우터 서비스를 신청해서 저희 클라우드 허브와 BGP 연결을 하시면요. 메인 컨트롤러 쪽에서 저희 쪽 IX 클라우드 쪽에 클라우드 쪽에 라우팅 설정을 하고 BGP 세팅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저희 IX 클라우드의 Q라우터부터 KDX 클라우드 허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마존의 VPC 영역까지 프라이빗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어떤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구조에서 좀 더 이제 네트워크적으로 확장된 어떤 멀티 클라우드 뭐 통합 확장 모델을 좀 약간 고민하고 또 설계해서 지금 구현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번 세션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려한 사항들은 무엇이고 구현 방식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픈스택 기반에서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는 이제 고려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사이트는 하나의 그 네트워크 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의 킬로 기반의 오픈스택 혹은 뭐 미타카 기반의 오픈스택 이렇게 하나의 사이트가 될 것이고요. 또 그 외에 뭐 전혀 무관한 온프레미스 고객 환경, 그것도 하나의 사이트가 될 수가 있고, AWS도 하나의 사이트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사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사이트 간의 연결은 일단 오픈스택 네트워크 범위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온프레미스에서는 오픈스택 네트워크적인 요소가 전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이트 간의 연결은 익스터널 사이트,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나 아마존과 같이 오픈스택 영역이 아닌 그런 사이트고 있고, 또 킬로나 미타카, 오카타 등과 같은 오픈스택 기반이지만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인터널 사이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간의 L2와 S 구성이 관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외에 이제 스케일링이나 뭐 확장성, 그 고가용성, 뭐 성능 등을 이제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네트워크 간의 그 통합된 환경, UI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구조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픈스택 가상화 영역 밖에서, 지금 물음표에 표시되어 있는 영역 밖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을, 이것이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 가상화 관점에서 또 다시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봤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멀티테넌시인데요. 뭐 퍼블릭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제 필수 요건이죠. 말 그대로 이제 독립된 사용자 네트워크 환경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3 기반의 아이솔레이션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VRF로 이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비스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들 다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사용자의 증가나 뭐 네트워크 수요에 따라서 뭐 언제든지 간단하게 이제 확장이 가능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컨트롤과 이제 그런 관리 복잡성도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스템상의 이제 결함이 발생할 때도 전체 장애가 발생되지 않고 부분적인 장애로 인해서 일정 부분은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이제 인프라 서비스를 확장성 있는 형태로 이제 구성해서 앞서 이제 설명드린 클라우드 앱에 적용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제 현재 구조에서 확장된 형태로 멀티존 구성까지 고려해서 이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관점에서 그 고려사항들 중에 멀티테넌시하고 VRF를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해결했는지 그거에 대한 한 장의 장표고요. 그래서 왼쪽이 IS 클라우드 오픈스택 영역이 되겠고요. 맨 오른쪽이 클라우드 허브나 온프레미스 고객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가상화점에서 이제 보면은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존하고 고객,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이트로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 실제 왼쪽에 그 티넌트의 네트워크별 아이솔레이션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 지금 IS 클라우드의 외부의 연결은 VLAN으로 통한 가상 링크를 구성하고, 가상 라우터인 그 Q라우터, 그리고 이제 이거를 1대1로 VRF에 연결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그러면 이제 L3 그 아이솔레이션을 좀 해결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좀 사례로 해갖고 좀 더 자세하게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가져오고자 하는 이 멀티 클라우드의 통합 확장 모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미 어느 정도 많이 구현을 해서 실제 서비스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고도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상용화를 해서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요. 저희 그 KINX는 지금 여러 지역에 그 IDC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센터에 IX 클라우드를 위치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통합해서 연결하고 이제 운영 관리하는 모델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익스터널 사이트, 그러니까 즉 외부로 연결되는 구조, 이 빨간색 영역에 해당되고요. 각 센터 간의 네트워크 패브릭 구성을 어느 센터든 간에 그 클라우드하고 온프레미스 간에 연결이 가능한 거점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거점들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제 사이트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구조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터널 사이트 영역은 여기 파란색과 네트워크 패브릭 영역이 되는데 뭐 다중화된 경우는 언제든지 클라우드를 추가로 이제 증설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킨스 뭐 제2의 IDC, 제3의 IDC를 추가로 이제 증설했을 때 이 네트워크 패브릭에 연결을 하는 것만으로 기존에 있는 IDC 센터나 IX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모든 킨스 IDC 4번과 같이 클라우드 허브를 통한 아마존 뭐 이런 쪽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형으로 프라이빗 연결망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위쪽에 매니지먼트나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각 그 거점에 있는 VP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실제로 수행하게 하고, 얘네들은 또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 가상화 외에 저희 그 오픈스택의 이제 VM이라든지 뭐 LB를 막 존에 걸쳐서 구성을 한다든지 뭐 통합 스토리지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맨 윗단에 버추얼 프라이빗 포탈을 구성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IX 클라우드만의 그 개발 환경을 또 이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통합장 모델에 적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 IX 기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뭐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이제 배포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과 서비스 중에 연속성을 위해서 뭐든지 그 통합 환경을 그 가상화 환경에서부터 실제 그 환경까지 배포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 모든 기능이 이제 각각 오픈스택이 모든 기능이 각각 컴포넌트로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마다 그 자신의 그 서비스 특성 때문에 그걸 또 다 커스터마이징하고 해서 그 서비스 자체가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클라우드에 맞게 이제 개발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버전에 대한 불일치도 발생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없애고 통합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IX 기어라는 코드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 구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온프레미스 기업들이 실제 그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해서 쓰고 있는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금 온프레미스 고객이 이제 IX 클라우드에 KDS를 연동해서 프라이빗 연동을 하는 형태고요. 기존에 온프레미스 고객이 그 LB와 멤버로 웹서버를 두고 있었고요. 별도로 DB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런 형태에서 LB와 멤버를 웹서버죠. 지금 IX 클라우드 쪽에 추가 분산 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프레미스와 그 IX 클라우드랑 KDS 연동을 해서 프라이빗 통신이 가능하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IX 클라우드의 VM에서 저희 피지컬한 DB 장비까지 프라이빗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IS 클라우드 쪽에 클라우드의 기능을 활용해서 멤버에는 오토 스케일링을 구성해서 이벤트 등이나 이런 이용자 증가에 따른 트래픽 부하를 해줘야고요. 맨 윗단에 두 개의 LB를 묶고는 GSLB를 붙여서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는 DB 서버를 IS 클라우드 쪽에 클러스팅 구성을 해서 갈레라나 이런 식으로 클러스팅 구성을 하고요. 이 LB 온프레미스에 있는 LB와 이 서버들을 다 순차적으로 IS 클라우드 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지금 온프레미스에서 IS 클라우드 KDX를 통하고 또 클라우드 허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마존의 DX를 연동하는 사례인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온프레미스 환경 내에 모든 자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아마존에 그 일부 자원을 분산 배치한 한 케이스였습니다. 클라우드 허브를 통해서 프라이빗 통신을 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DB 서버에 대한 그 이중화나 백업에 대한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같은 센터에 있는 IS 클라우드에 KDX망으로 프라이빗 연동을 하고 DB 백업을 같은 센터 내에 있는 그 VM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실제 그 사례를 구성하기 위한 그 연동 절차인데요. 우선 온프레미스와 그 IS 클라우드 간의 연동 절차인데 첫 번째로 IS 클라우드에 클라우드 허브 연동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라우팅 장비에 가이드된 내용을 세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지금 신청한 클라우드 허브 그 신청 정보의 피어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이제 연동 작업이 이제 완료됩니다. 이렇게 뭐 한 3단계 정도의 간단한 절차로 프라이빗 통신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으로는 지금 아마존의 VPC와 그리고 IS 클라우드의 그 프라이빗 연동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첫 번째로 그 IS 클라우드에 기존 아까처럼 클라우드 허브 연동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은 이후에 아마존에 가서 VPC 그 세팅을 하고 다이렉트 커넥트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피어 정보를 저희 쪽에서 다시 한번 피어 정보 인포를 지금 업데이트 하시는 형태로 해서 한 4단계의 절차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IS 클라우드 서비스 페이지 내에서 클라우드 연동 관리를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IS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허브 간의 연동 신청 내역이나 이런 관리 기능 제공 가능하고요. 연동 신청하실 때는 연동 대상이가 아마존이나 MS 애저, 그다음에 온프레미스 선택하시고 그 대역폭, 그다음에 그 연동하실 그 네트워크나 서버 네트워크, 그 계약 기간 정도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허브 연동 업데이트 요청 페이지에서 그 획득한 VLAN 아이디나 리모트 AS 넘버, 서키라든지 IS 클라우드나 리모트의 그 IP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쉽게 이제 연동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픈스택 기반의 이제 저희가 이제 DVR 환경에서 드론의 이제 DVR 모듈을 이용해서 구성되어 있는 오픈스택 환경에서 KDX를 연동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인프라 차원에서 그 프라이빗 통신을 연결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KDX가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가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KDX의 그 동작 원리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픈 스택 환경에 이제 가상 라우터, 이제 Q 라우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라우팅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픈 스택에 기반에서는 이제 처음에 가상 라우터는 디폴트로 익스터널 라우터하고 그 내부 쪽 트래픽 처리가 일단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KDS 쪽으로 트래픽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라우팅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 라우팅 인포 밑에 보시면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이제 KDS 트래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익스터널 트래픽,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트래픽 이런 식으로 라우팅 탭이 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픈 스택 기반의 큐라우트 가상 라우터에서부터 KDS까지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KDS 동업계약 원리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이제 VRF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 FHRP를 통해서 HA 구성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VLAN 인터페이스를 어사인 또 큐라우터와 이제 어사인함으로써 오픈 스택 영역에서 KDS 영역까지 둘 간의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저희는 이제 이처럼 이제 가상 라우터와 VRP를 구성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고객별로 개별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POC를 여러 번 거쳐서 테스트를 했었고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이 부분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DX에서 고객의 라우터 쪽까지 BGP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KDX의 이제 동작 원리 세 번째 절차가 되겠는데요. 일단 KDX하고 고객이 이제 라우터 간의 BGP 연동을 이제 해서 서로 간에 이제 피어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IX 클라우드의 오픈스택 기반의 그 큐라우터로부터 맨 끝단에 온프레미스의 네트워크 서브넷까지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KDX 쪽에서는 그 넥스트업으로 이제 커스터머 라우터의 그 IP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역으로 커스터머 라우터 같은 경우는 KDX 쪽으로 넥스트업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KDX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자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일단 저희가 지금 오픈스택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온프레미스나 이제 아마존 이런 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그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통합 확장 모델을 저희가 연내까지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제시한 이 부분들이 약간 정확하고 제일 지금 현존에 있는 기술 중에서 가장 적합하게 쓰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시도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자료를 이제 공개하고 이제 같이 개발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쉐어를 하고 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좀 배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보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발표자를 만들어봤습니다. 모쪼록 부족한데 지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